펀들입니다. 비주얼 브리핑 펀펀 강의 2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캔들 차트는 어떻게 봐요? 라는 건데 굉장히 쉬운 내용이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캔들 차트 하는데 원래 원어로는 캔들스틱 차트, 촛대 차트 그렇게 되는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상 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캔들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촛대가 쫙 있는 모습 그런 것 때문에 캔들 차트라고 부르고요. 그 캔들 차트가 사실 이렇게 작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 차트의 일종이에요. 이렇게 직선으로 그다가 시고 저종을 갖다가 반영시켜가지고 잘 만들어진 그런 게 바로 바디와 그림자를 구성시켜가지고 캔들 모양으로 만든 게 바 차트의 일종인 캔들 차트입니다. 그러면 섀도우와 바디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렇게 두꺼운 부분, 이 부분을 바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가는 부분, 작대기 같은 거, 그걸 섀도우라고 하죠. 그러면은 시고 조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몸통이 있는데 몸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걸 보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시가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9시 가격, 장이 시작하는 그 시각의 가격, 시가입니다. 시간 가격. 그래서 시가가 딱 형성되죠. 9시에. 요게 딱 형성되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통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상승되는 상태에서 몸통이 이렇게 두껍고 길게 형성이 되고 여기서 더 상승했다. 그럼 몸통이 더 두꺼워지면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좀 허무하죠. 위에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몸통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거기까지 갔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거에 따라서 분석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남겨주는 거, 이 부분이 바로 최고가가 여기였다라고 해서 고가, 이거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가격이 이게 기준 일봉이라고 치면 그 날에서 가장 높았던 가격이다. 그래서 고가를 표시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고가가 표시된 상태, 섀도우로 표시된 상태고, 그럼 이 몸통이 다시 또 줄어들어요. 움직이니까. 다 없어졌네요, 몸통이. 그래가지고 시가까지 내려오면은 몸통은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것만 해도 다행이지. 다시 또 내려가요. 그러면 음봉이라는 게 생기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형성됐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회복합니다. 그럼 이것도 허무하죠.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섀도우로 표시를 해주고 이거는 시간 개념이 아닌 가격이 가장 최저였다. 저가까지 섀도우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럼 섀도우까지 갔다가 저가까지 갔다가 다시 시가까지 왔는데 시가에서 다시 상승을 했다고 쳐봅시다. 시가로 다시 상승하면서 몸통이 다시 형성됐죠. 근데 여기서 땡 종이 쳤습니다. 종료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간 개념인 종가가 몸통을 형성하고 끝내면서 종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우리는 하루에 봉 차트, 즉 캔들 차트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고 조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몸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몸통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섀도우가 두 개가 형성되는데 위쪽을 어퍼 섀도우, 윗 그림자라고 하고요. 밑에를 아랫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캔들이라는 게 위로 상승할 때와 아래로 내려갈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음봉, 양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 빨간 거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 빨갛게 표시를 하죠. 그게 양봉이고 이게 음봉인데 음봉, 양봉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봉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양봉 같은 경우에 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시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고가하고 저가가 있는데 요거는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가가 먼저 형성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고가, 저가가 형성된 다음에 종료 시간 땡 쳤을 때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은 시가에서 형성돼서 몸통이 바디가 위로 형성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양봉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빨간색, 적색 계열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종가가 시가보다 높을 경우 양봉이다. 그다음 음봉은 반대입니다. 시가가 여기서 형성되고 고가든 저가든 순서가 바뀔 수 있는데 형성됐다가 그 다음에 종료 시에 종가가 바로 시가보다 아래에 있을 때 그러면은 몸통이 밑으로 형성되겠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블루 계열, 청색 계열로 바디를 표현해 주면서 음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바디가 여기는 짧고
여기는 바디가 굵습니다. 섀도우가 이쪽은 길고 여기는 섀도우가 짧습니다. 이 부분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바디 부분을 실질적인 결국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 거 섀도우가 굉장히 많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변동했던 출렁거렸던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것은 이렇게 반영이 됐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여기는 바디가 굉장히 굵죠. 그래서 뭔가 그쪽 방향으로 실질적인 추세가 강하게 형성됐다. 이런 식의 말하자면 해석이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봉 차트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응용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 보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바디가 길게 아래쪽으로 형성된 음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향 추세가 어느 정도 강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모습, 정말 캔들 차트의 해석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또 하나 보겠는데요. 여기는 바디가 형성됐다가 사라지면서 바디가 짧게 나타나죠. 그래서 섀도우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랫 방향의 추세가 어느 정도 상쇄되면서 장 끝날 때는 그걸 다 만회했다 이렇게 해석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그래도 상승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장이 그렇게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봉 차트가 아주 효율적인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 캔들 해석에 있어서 장악형이라고 하는데요. 전날의 상승 부분을 하락 음봉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바디가 굵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보통 하락을 예측하는데 여기서는 실제 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상승한 이런 모습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좀 신중하고 자기 나름대로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